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왕실이 평화롭고 품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왕실 스캔들입니다. 바로 숙종의 이야기죠. 3명의 여인, 1명의 왕,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질투, 배신, 독살 시도까지.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낱낱이 기록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장희빈의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정말 인현왕후를 저주했을까요? 그리고 숙종은 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30분간 여러분을 조선시대 궁궐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먼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남자, 숙종부터 알아야 합니다. 1674년 14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숙종.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총명했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극단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품이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으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할 땐 하늘 끝까지 사랑하지만 미워하기 시작하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46년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숙종은 여성 편력도 대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후궁만 10명이 넘고 비공식적인 관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3 여인이 특별했습니다. 인현왕후 민씨, 장희빈 장씨, 그리고 숙빈 최씨. 이 3 여인을 둘러싼 숙종의 사랑은, 아니 집착은 조선왕조를 뒤흔들었습니다. 1681년 20살의 숙종은 첫 번째 왕비를 맞이합니다. 바로 여흥 민씨 가문의 민씨, 훗날 인현왕후로 불리게 되는 여인이죠. 민씨는 명문가 출신답게 교양과 품위를 갖춘 완벽한 왕비 후보였습니다. 숙종실록에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온화하고 공손하며 시어머니인 명성왕후를 급진히 모셨다. 또한 궁중 예법에 밝고 후궁들에게도 관대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7년이 넘도록 인현왕후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을까요? 바로 세자, 즉 왕위 계승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품이 있고 교양이 있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왕비로서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숙종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파고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씨, 훗날 장희빈으로 불리게 될 그 여인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 그녀의 아버지 장형은 역관, 즉 통역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역관은 중인 계급으로 양반보다 신분이 낮았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 왕의 눈에 들었을까요? 인현왕후전과 여러 야사에 따르면 장희빈은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만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무엇보다 남자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686년 장씨는 수건으로 입궁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임신에 성공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인현왕후가 7년 넘게 실패한 일을 1년 만에 해낸 겁니다. 숙종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1688년 장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윤입니다. 조선의 세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숙종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689년 숙종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은 겁니다. 숙종실록 1689년 5월 2일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왕비 민씨를 폐하고 서인으로 삼았다. 조정의 신하들이 극렬히 반대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신하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인현왕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중인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조선의 신분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희빈 장씨가 궁궐 내에서 권세를 부리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모함했다. 그녀는 남인 세력과 결탁해 서인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기사환국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서인 관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고 나서 숙종에게 교만하게 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그 순종적이고 애교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하지 않나요? 얻기 전에는 간절하지만 얻고 나면 시들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숙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폐비된 인현왕 후의 처지가 숙종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쫓겨나 친정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었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말입니다. 1694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숙종은 갑술왕국을 일으켜 다시 서인을 집권시키고 장희빈을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죠. 숙종실록 1694년 4월 12일 기록입니다. 왕이 희빈 장씨를 폐하여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민씨를 복위시켜 왕비로 삼았다. 불과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희빈이 정말로 무속신앙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왕조실록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녀의 나이 34세.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죽은 직후 궁궐 안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됩니다. 숙종실록 1701년 8월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희빈 장씨의 처소에서 신당과 무당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람의 형상을 본뜬 인형에 침을 꽂은 것이 나왔다.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희빈이 무당을 궁궐 안으로 몰래 들여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여러 차례 행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희빈이 무당 박모를 불러 민씨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이를 위해 금은 보화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저주로 사람이 죽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숙종은 이것을 용서할 수 없었죠. 왕비를 저주했다는 것은 곧 왕실을 저주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역모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즉시 장희빈을 신문하라고 명령했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더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인 세자 경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인현왕후뿐만 아니라 숙종까지도 저주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숙종실록 1701년 10월 기록입니다. 희빈 장씨가 대역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숙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그는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약을 받은 장희빈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빈 장씨가 사약을 앞에 두고 통곡하며 말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다만 아들을 위한 어미의 마음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나이 42세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궁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장희빈은 정말로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장희빈이 실제로 저주 의식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명확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인 세력이 남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장희빈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당시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장희빈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숙빈 최씨. 그녀는 장희빈, 인현왕후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최씨는 무술이, 즉 궁녀보다도
낮은 신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죠. 숙종실록에는 숙빈 최 씨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숙빈은 말이 적고 행동이 신중했으며 결코 궁중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권력을 추구하다 파멸한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1693년 최 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낮은 자세를 유지했죠.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을 때도 장희빈이 사약을 받았을 때도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아들 영조가 왕이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가장 야심 없어 보였던 여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숙종은 2세 여인 중 누구를 진짜 사랑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숙종은 인현왕후가 죽은 후 극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는 3년상을 치르며 그녀를 애도했고 그녀의 무덤을 자주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희빈이 죽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빈장 씨의 죽음에 대해 왕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냉혹하죠? 한때 그토록 사랑해서 왕비 자리에까지 앉혔던 여인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숙종의 진짜 사랑은 인현왕후였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그토록 애도한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자신이 아무 잘못 없는 여인을 궁에서 쫓아냈고 그녀가 굴욕을 겪다가 일찍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장희빈에 대해서는 사랑과 증오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에게 빠져 있을 때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배신감을 느낀 후에는 철저히 증오했던 거죠. 결국 숙종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한 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스캔들은 조선 왕조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왕이 되었지만 평생 후계자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후사 없이 죽었고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가 왕위를 이었죠. 그리고 영조 시대에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도세자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숙종시대의 권력 투쟁과 왕실 내부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졌다고 말이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이후 조선 왕실은 계속해서 내부 분열을 겪습니다. 당파 싸움은 더욱 격화되었고 왕들은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숙종이 만든 불신의 구조가 조선 후기 내내 이어진 겁니다. 에필로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사랑과 증오는 정말 한 끗 차이일까요? 그리고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 인현왕후, 장희빈, 숙빈 최 씨. 2세 여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덕스럽고 잔인했던 한 남자, 숙종이 있었죠. 조선왕조실록은 차가운 문장으로 이 모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서 우리는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후회하는 인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나요? 사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궁궐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은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선시대 궁궐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